정한모 시인의 가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정한모 시인은 1923년도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고요. 199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시세계는 휴머니즘을 옹호하고 생명을 탐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도 그러한 색채를 잘 드러내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첫 줄부터 시작할게요.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자, 여기에서 반짝반짝 같은 의태어 모양을 흉내낸 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태어의 사용은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고 운율을 또 형성해주죠. 그리고 물들으면은 사실 맞춤법이 틀린 표현이에요.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는 물들며라고 써야 되는데 물들으며로 시적 허용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의태어는 또 감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가을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계절로 그려지고 있어요. 햇빛이 반짝거리는 아름답고 풍요한 계절이고, 나르고도 역시 맞춤법 틀렸어요. 시적 허용 쓰인 겁니다. 나르고 있는 나뭇잎, 나뭇잎이 날아다니는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 그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주고받는, 그렇게는 앞에 나온 나뭇잎, 그 떨어지는 낙엽이죠. 그렇게 낙엽처럼 가볍게 부드럽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자, 반짝이는 미소, 긍정적인 느낌, 선의,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커다란 세계, 거대한 문명의 세계, 시인은요, 현대사회를 굉장히 좀 인간성이 상실되어 간다, 이런 식의 시각으로 많이 봤어요.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현대사회 를 우리의 미소로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자, 주십시오 같은 경우에는 기도조의 말투죠. 그리고 경어체 말투고요. 경건한 자세로 또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의 미소로 이 무서운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기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자, 흔들리는 종소리, 이거는 종소리가 그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걸 마치 파문처럼 퍼져나간다고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사실 이 소리잖아요. 청각인데 이걸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한 거죠. 청각의 시각화. 자, 그리고 아마 이 종소리는 교회 같은 데서 들리는 종소리 같은데 왠지 좀 경건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종소리, 인간의 순수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기의 작은 손아귀 안에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아기가 또 무릎 꿇고 있어요. 왠지 기도하는 모습 같고요. 이런 아기 같은 순수한 존재가 또 당신이라는 그런 절대자를 찾는 그런 어떤 모습, 순결한 신앙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신뢰하고 서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해저 같은 그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설 속에 묻혀버리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게 마치 전설의 과거처럼 그런 일이 없어지는 해저 같은, 해저는 깊은 바닷속, 뭐 부정적인 절망적인 날은 있을 수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 이런 걸 지켜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단정적인 어조로 뭐 이런 신뢰가 없어지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거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과 파멸에 대한 거부.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내 개소나무가 박혀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뭐 이런 전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달에 토끼 산다 뭐 이런 전설 있죠? 뭐 동심의 세계인데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동심을 믿으며 살고 싶다. 순수한 삶을 계속 소망하는 거죠. 아름답고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자, 그리고 어렸을 적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자, 지금 어렸을 적에 이렇게 아팠나 봐요. 어쨌든 뭐 부정적인 상황.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한 추락과 그 속력으로 아플 때 굉장히 좀 이런 아찔한 순간 있었나 본데, 이게 또 보면은 그런 현대 물질 문명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모습,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위기 상황, 뭐 이런 걸 나타내고요. 몇 번 잊고 까무러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까무러치는 그런 공포의 기억, 병석에서 느낀 뭐 그런 무서운 추락의 감각이 결국은 현대 물질 문명의 폭력성을 말하는 연결되면서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현대 물질 문명의 폭력성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우리들의 소중한 꿈을 꼭 하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인간성을 신뢰하는 것을 지키게 해달라. 꼭이라고 또 굳이 이런 부사어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기도조라고 했죠. 그런 기도 형식을 빌려 물질 문명에 의해 인간성 상실의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의 위기감을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성 옹호, 인간이 믿는 그런 인간성 옹호에 대한 기원을 드러내고 있어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주지적. 주지적이라는 것은 약간 좀 지적인 느낌, 그리고 문명 비판적, 현대 문명을 좀 약간 폭력적으로 병석의 느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재, 가을에 하는 기도, 주제는 인간성 옹호에 대한 기원. 특징은 대조적 심상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왜 그 가을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병석의 그런 이미지, 그리고 여기 반자, 반대하다 할 때 반자인데 반문명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휴머니즘 정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달토끼 같은 뭐 그런 동화적 모티프를 삽입하여 인간성을 옹호하려는 순수 의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구성, 일연, 평화로운 세계의 소망, 아름다운 가을, 2연, 순결한 신앙 자세, 아기가 기도하고 있었고요. 3년, 인류 파멸의 거부, 뭐 해저 같은 날을 거부하고, 4연,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5연, 구원에 대한 기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석에서도 이렇게 까무러치는 그런 기억 속에서도 우리들의 소중한 꿈을 지키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해와 감상. 자, 이 시는 당신이라고 불리는 절대자에게 현대 문명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기도조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은 현대 문명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절망감을 어렸을 적 경험했던 병석에서의 그런 펄펄 끓는 고열의 고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시적 화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공포는 개인적 경험의 차원이 아닌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현상들, 안 좋은 말들 다 있죠. 뭐 인간성 상실이니, 뭐 물신주의니, 개인주의니 등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은 이러한 문명의 위기가 따뜻하고 순수한 인간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와 같이 인간이 서로에게 보이는 따뜻하고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이 세계를 유지하는 힘으로 보고, 이를 유지하고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가의 기도와 같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 내용 정리하면은요, 우리들의 그런 반짝이는 미소, 그런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 이 아기의 그 기도하는 모아진 아기의 작은 소나기로, 이런 순수한 신앙 자세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달토끼 할머니의 말씀에서 그 동화적인 순수함을 그런 옹호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연구실, 가을에 나타난 현실 인식. 이 시의 화자는 현재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뭐 추락이니, 공포니, 무서운
진리니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현실적 삶에 직면한 시적 화자는 위기감을 느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간절한 기원의 어조 속에는 소망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무서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마지막 연에서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에 병을 앓으며 겪었던 무시무시한 추락과 까무러침의 기억과 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화자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무서운 추락과 까무러침을 연상케 할 만한 현실적 공포, 이를테면 전쟁, 투쟁, 폭력 등과 같은 것이에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바로 휴머니즘에 대한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화자는 순수한 인간에야말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낙엽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낙엽은 싱싱하던 나뭇잎이 말라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죠. 죽음을 연상시키고 허무감과 쓸쓸함을 느끼게 하고요. 그러나 이 작품에 나타나는 낙엽의 이미지는 이와 달라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나뭇잎이 낙엽은 낙엽인데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날고 있다. 나르는? 뭐 이런 표현을 썼죠. 날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어 있다는 점을 통해 밝고 아름다우며 자유로운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휴머니즘의 구현. 이 시에서 화자는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지만 따뜻한 인간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세상은 이미 화자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병상 체험처럼 아득한 추락과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러쳤던 공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서운 진리로 표현되고 있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계 문명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것이 범람하는 이 시는 참고로 1950년대이거든요. 딱 전쟁 때 그런 것들 비인간적인 것이 범람하는 1950년대의 현실, 즉 전쟁이나 폭력 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아름다운 진실된 인간 세상을 향한 화자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이는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순수의 본질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시인의 정신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4, 5연에 사용된 진리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이 시에는 진리라는 시어가 4, 5연에 2번 나오는데 각각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연에서는 할머니의 말씀과 유사한 의미로 그 동화 얘기 있었죠. 달토끼. 동심의 세계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는 시적 화제의 의지를 담고 있는데 5연에서는 공포의 기억과 유사한 의미로 시적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반문명적 현실의 비인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작가 소개 정한모 1923년 부여 출생이시고요. 1945년 동인잡지 백맥에서 시 귀양 10편으로 문단에 등단하셨고요. 주로 인간의 본질적인 순수 서정과 휴머니즘을 노래하셨고 시집으로 카오스의 사족, 아가의 방, 새벽 등이 있습니다. 성북동 비둘기 김광석 시인의 작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상.